고양이 집사인 저는 베르나르의 고양이에 관한 소설을 보면 무조건 골라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되게 매력적인 표지의 책이 나왔는데요. 제목이 좀 길어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 표지 안쪽에 베르나르의 사인이 있는데요. 한글로 썼어요. 감사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리고 고양이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작가예요. 실제 베르나르는 고양이 집사이기도 한데요. 도미노라는 암고양이를 키우면서 30권이 넘는 책을 냈다고 하네요. 도미노는 고양이 3부작의 주인공 바스테트의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21년 여름 21살의 나이로 고양이별로 떠났답니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에는요. 고양이 3부작에 나오는 고양이들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고양이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고양이들의 특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먼저 선지식으로 알려줍니다. 베르나르의 고양이 3부작은 고양이, 문명, 행성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특히 소개해드릴 책은 두 번째인 문명입니다. 문명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인류가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거의 멸망하고 동물들이 지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의 세계입니다. 지역적인 배경은 프랑스고요. 주인공은 단연 고양이입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바스테트입니다. 겉모습부터 말하자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3살짜리 암고양이고요. 하얀 털과 검은 털이 적당히 섞인 일명 젖소무늬 고양이. 콧잔등에는 하트 모양을 뒤집어 놓은 앙증맞은 점이 찍혀 있고 눈동자는 에메랄드빛이 감도는 초록색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베스타트의 집사 나탈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자 주인공 고양이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특이하죠. 이마 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제3의 눈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인간들이 그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US 단자를 꽂아 놓았다는데 그게 있으면 인간들의 정보를 한데 모아 놓은 인터넷이라는 곳에 접속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중독 현상에 관한 실험을 쓰기 위해 키워진 실험실 동물이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실험 동물에게 애정이 생긴 소피라는 여성 과학자가 피타고라스를 집으로 데려다 키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세계는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탈리의 남자친구였던 인간이 패거리를 몰고 들이닥쳐 바스테트의 동거 고양이였던 펠릭스를 잔인하게 살해했고요. 소피도 놈들에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편을 갈라 싸웠는데 인간들이 살인에 몰두하느라 일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바퀴벌레와 파리가 들끓기 시작하더니 도시 전체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염 달린 무장한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청색 제복의 사내들을 공격했고 심지어는 제복을 입지 않은 인간들과 인간 암컷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했답니다. 앞으로는 책에서 서술한 것처럼 바스테트의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인간들이 죽어나갔어. 인간들은 몰랐지만 나는 죽음의 기운이 도시를 휘감는 걸 봤어. 그들의 자멸을 목격하면서 나는 그 병이 인간 문명 쇠락의 전조라고 느꼈어. 인간들은 함께 살아남기 위해 화해하고 연대하기보다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이고 있었지. 그들은 짐승으로 변해 있었어. 이렇게 스스로 파멸로 치닫는 인간들과 달리 숫자와 힘을 불려가는 종이 하나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 인간들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지배자를 꿈꾸는 동물. 너희도 잘 아는 쥐 말이야. 난 쥐가 싫어. 그렇지만 그들의 공격성과 무서운 적응력 그리고 번식력이 경쟁 관계의 다른 종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무도 절단할 만큼 날카롭고 긴 앞니의 위력이야 말해 뭐하겠어. 인간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이 거리에 쓰레기 사는 높아져만 가고 쥐들은 급속도로 번식했어. 당연히 전염병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었지. 그러던 중에 피타고라스를 만났어. 본래도 똑똑한 피타고라스는 제3의 눈 덕에 방대한 인간의 지식까지 섭렵해 모르는 게 없었어.
그는 자신만의 특이한 신체 부속기관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나한테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 그는 쥐들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도, 인간 문명이 와야 되는 틈을 타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도, 이대로 가면 잡식성의 사회성과 놀라운 적응력, 빠른 진화 능력까지 갖춘 쥐들이 인간뿐 아니라 고양이까지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피타고라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 뼛속 깊이 평화주의자인 그는 누구랑 싸울 줄도 죽일 줄도,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없는 고양이였어. 아무튼 난리통에 우리는 쥐떼를 피해 도심을 탈출한 고양이 100여 마리가 모여있는 파리 서쪽에 있는 블로뉴 숲에 모여 있었지. 그곳에서 잃어버린 아들 안젤로를 거두고 키우고 있는 에스메랄다라는 고양이도 만났어. 그 공동체에는 서커스단에서 도망친 거대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 한니발이라는 이름의 우람한 고양이였는데 사자라고 피타고라스가 가르쳐줬어. 회색 고양이 볼프강도 만났는데 그는 프랑스 인간들의 우두머리 격인 대통령과 함께 살다가 대통령궁이 습격을 당하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고 했어. 블로뉴 숲 공동체는 나탈리 등 몇몇 인간의 도움을 받아 쥐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진지를 물색하기 시작했어. 어렵사리 한 곳을 찾았지. 파리의 쥐들의 이동 통로라고 아까 내가 말한 지하도와 하수구, 지하철 터널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 신유섬이라고 파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인간들이 샌강이라고 부르는 물 위에 길쭉한 모양으로 떠있는 조그마한 땅이야. 장소가 정해지자 인간들이 야영지를 세우기 시작했어. 나는 피타고라스와 함께 고양이들을 이끌고 새 정착지로 이동했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신유섬이 쥐들의 공격에 노출됐어. 고양이와 달리 헤엄에 능한 쥐들이 사방에서 섬을 에워싸고 공격해오기 시작했어.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전세가 아군에 불리해졌어. 하지만 함락 직전에 내가 기발한 전술을 생각해냈지. 내 지시에 따라 인간들이 강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자 헤엄쳐오던 쥐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하더라. 화염을 뚫고 헤엄쳐오던 적군 대부분이 불에 그슬려 강물에 떠다녔지. 우리들은 적을 대파한 후 모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누리면서 새로운 신유섬 공동체를 건설할 준비를 해나갔어. 이후 벌써 6달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인데 피타고라스의 얼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문을 연다. 쥐들이 조만간 다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듯해. 이번엔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야. 그럼 지금 당장 철통 경계 태세에 돌입하자. 전쟁 준비를 하자고.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나도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진 않았어. 그런데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일이 하나 더 있는 건 확실해. 우리가 가진 지식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해. 어쩌면 이게 더 급선무일지도 몰라. 현재로서는 인터넷에 접속해 고양이 선조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고양이가 나뿐이잖아. 만약에 내가 적들의 공격에 죽기라도 해봐. 그러면 이 지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잊히기 전에 흔적을 남길 방법을 찾아야지. 인터넷 검색 중에 우연히 에드몽 웰즈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 교수의 존재를 알게 됐어. 그는 인간이 가진 방대한 지식을 한데 모아 저장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어. 줄임말로 ESRA라고 부르지. 나는 여기에 착안해서 ESRAC, 다시 말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고양이 종이 보유한 지식을 집대성하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야. 내가 만들겠다는 백과사전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 건데? 고양이에 관한 모든 걸 다 넣을 거야. 당연히 내가 너한테 여러 번에 걸쳐 들려주었던 고양이 선조들의 역사가 들어갈 거야. 이 소중한 지식의 보고가 안전하게 보관만 된다면 우리가 죽더라도 훗날 자손들이 발견해서 읽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불멸성을 획득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들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고양이 백과사전을 만들 준비를 하죠.
피타고라스는 바로 나탈리한테 컴퓨터와 USB 케이블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USB 케이블을 제3의 눈에 꽂고 기록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야옹 소리를 통해 알게 된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인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고양이 선조들의 굴곡진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전작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고양이와 인간, 그 공존의 역사들, 그리고 고양이라는 동물의 특징. 한편 신의섬이 불안해진 고양이들은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서 옮기려고 하죠. 인간들이 시테섬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섬은 예상대로 황량하고 적막한 폐허다. 한때 인간 문명이 융성했던 자리는 담쟁이 덩굴과 가시덤불에 뒤덮여 흔적만 남아있다. 사방에 해골이 나뒹굴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의 외벽에 나있는 음산한 포탄 구멍이 대멸망 이전에 벌어졌을 내전의 격렬함을 짐작하게 한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고양이와 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 동물들이 함께 합세하죠. 때로는 편을 이루고 때로는 적이 되어서요.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의 중심에는 제3의 눈을 가진 자가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식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유섬 전투에서 고양이들은 쥐 한 마리를 생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포된 쥐를 통해 제3의 눈을 가진 자가 그들의 우두머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는 새 지휘관의 이마 꼭대기에 특이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그가 인간들의 컴퓨터에 접속해 방대한 지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인류의 역사를 섭렵한 그 흰쥐가 닮고 싶은 인간 역사 속 인물을 하나 골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포로는 전했다. 그 이름은 티무르. 티무르는 왕위에 오른 즉시 흩어져 있는 세력들을 규합해 거대한 단일 군대를 만들었으며 이 군단은 현재 파리 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에 머물고 있다고 포로는 말했다. 티무르 왕이 곧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며 포로는 눈을 부릅떴다. 포로의 경고대로 시테섬은 곧 쥐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쥐들의 공격이 어찌나 막강한지 이들은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모두가 다 함께 탈출할 수는 없고요. 피타고라스, 그리고 바스테트, 그리고 나탈리 이렇게 셋이서 도움을 요청하러 그 시테섬을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을 하지만 그 이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중략하고요. 그들이 가까스로 도착한 곳은 오르세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이 오르세 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명문 대학이야. 대멸망기에 교수와 학생들이 여기로 몸을 피해 들어와 바깥 세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개발해냈대. 피타고라스가 나를 위해 열심히 통역해준다. 저 사람 이름은 필리프 사르파티. 이 대학 학장이야. 내전이 벌어지자 교수와 학생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무장을 하고 과격 집단의 공격을 막아냈어. 이 대학 같은 교육기관은 광신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타깃이지. 여기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자격으로 교육을 받거든. 대멸망기에 많은 구성원이 희생됐지만 오르세 공동체는 방어수단을 찾아냈어. 담장을 높이 둘러 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막루에 기관총을 설치해 광신도 집단의 공격을 막아낸 거야. 그렇게 외부의 접촉이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감염을 피하기 위한 방책을 고안해냈지. 그중 하나가 바로 고압 철조망이야. 쥐들의 접근이 감지되면 철조망에 전기가 흘러. 수많은 쥐가 철조망에 닿아 죽었는데도 마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는 듯 갈수록 많은 쥐가 접근해 왔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절대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전기가 공급되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한 인간들은 살아남아서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거래. 오르세 대학은 지식의 요새로서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을 확산하는 창구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래. 인류 문명의 재건을 위해 오르세 대학만이 가진 강점이 하나 있대.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것인데 학장이 우리한테 구경시켜 주겠대.
그곳에서 우리는 기억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가진 로망 웰즈 교수를 소개받습니다. 학장이 이 젊은 연구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소개한다. 캠퍼스를 보호하는 고압 철조명 보안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로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연구진 중 가장 혁신적인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죠. 지식의 보존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책에 물리적으로 기록되거나 기억장치에 저장되지 않는 것은 잊히게 되고 잊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 친구의 철학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로망 웰즈는 백과사전파가 됐고 현재 인터넷에서 ESRA를 보급하고 있어. 피타고라스가 중간중간 자기 생각을 덧붙여 들려준다. 내가 알기로 로망 웰즈는 ESRA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의 후손이야. 현재 그는 기존의 ESRA에 유니베르샬리스, 브리테니커, 디드로의 백과사전 등 각종 백과사전은 물론 위키백과에 존재하는 수백만 수천만 개의 텍스트까지 취합해 놓은 상태야. 거기다가 전 세계 국가들이 오늘날까지 생산한 모든 책과 음악, 영화까지 추가했지. 일명 ESRA이라는 것인데 뒤에 붙인 이는 확장되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한 흥미로운 지식을 빠짐없이 모아놓은 지식 창고인 셈이지. 사실 ESRA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지식을 인간의 손에 잡히는 조그만 휴대용 물체 하나에 집어넣는 게 로망 웰즈의 계획이래. 피타고라스가 설명을 덧붙인다. 로망 웰즈가 금고를 열더니 내 혓바닥이 올라갈 만한 크기의 USB 메모리를 꺼내 보여준다. 짙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 별이 그려져 있다. 오르세 대학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 소형화한 결과물이래. 작아 보여도 이 안에 1제타 옥텟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하네. 제타의 단위는 10억 옥텟의 1조배라고 하니까 아주 많다는 뜻이겠죠. 이 USB 메모리가 있으면 인간들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은 없겠네. 기억장치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인류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발견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되니까 말이야. 그리고 바스테트는 이곳이 바로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맞아, 바스테트, 바로 여기야. 인간들이 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곳이. 그들이 컴퓨터와 연결하려고 내 뇌에 구멍을 뚫었어. 나를 출발점으로 접속 가능한 동물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대. 제3의 눈을 가진 고양이와 원숭이, 쥐, 토끼, 돼지, 개, 말이 탄생했대. 그래, 여기가 모든 것의 진원지였어. 인간이 실험을 위해 동물을 가둬놓은 바로 이곳이. 나는 고통스러운 정보를 속으로 삼키느라 애를 쓴다.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이 불현듯 재채기처럼 목구멍을 빠져나온다. 나도 제3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바스테트도 제3의 눈을 갖는 수술을 감행하게 되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바스테트는 집사 나탈리와 대화를 합니다. 아마 고양이 집사들은 모두 이 순간을 꿈꿀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비록 소설이지만 정말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내 고양이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이제 바스테트는 인간 나탈리와 직접 대화를 합니다. 고양이가 인간과 겨루려면 3가지 개념을 체득해야 한다고 일전에 당신이 말했죠. 유머, 사랑, 예술. 맞죠? 난 유머는 진지게 이해했고 사랑의 개념에도 많은 진전이 있어요. 예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알아가야 해요. 나탈리가 컴퓨터를 조작하자 온갖 미술 작품과 영화, 음악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사가 인류문화의 걸작이라고 상찬하는 작품들이 내게는 전혀 감흥을 주지 못한다. 내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자 집사가 실망한 얼굴로 말한다. 너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그리고 그녀가 바스테트에게 보여준 것은 검은 바탕에 파란색 동그라미, 빅 블루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 우리가 사는 행성인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지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 내 반응을 알아차린 집사가 말을 잇는다. 너도 방금 느꼈지?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해 보였던 게
그 함의를 깨닫는 순간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야. 제3의 눈을 가진 바스테트는 인간의 지식을 빠른 속도로 흡수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전 세계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그 혼란을 틈타 누군가가 ESRAE가 담긴 USB 메모리를 훔쳐 달아난 것이죠. 이제는 쥐떼의 공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ESRAE를 되찾아야죠. 바스테트와 로망, 고양이와 인간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들은 USB를 되찾았고요.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이 더 험난합니다. 아까 실험실에서 탄생한 제3의 눈을 가진 여러 다른 동물들이 있다고 했죠. 그 동물들이 모두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네요.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오르세 대학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압 철조망이 빈틈없이 막고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들만 남았고요. 행복한 인간들이 살아서 걸어다니던 캠퍼스에는 죽은 인간들의 시체가 가득했고요. 로망이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 결연한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빨리 떠나요. 그가 캠퍼스 안에 있는 대형 창고로 들어가더니 철사 뭉치와 발전기, 변압기를 지게차에 싣고 나와 돼지들이 빌려준 트럭으로 옮겨 싣는다. 비행선 제작에 필요한 재료도 잊지 말아요. 식량도 빠뜨리지 말아요. 잡다한 물건들을 트럭 가득 싣고 나서 우리 일행은 모두 앞좌석에 오른다. 로망이 운전대를 잡는다. 이들의 목적지는 처음 출발했던 파리의 시태섬입니다. 그러나 도심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거리에 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텅 빈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멀리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저기는 시태섬이야. 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몸서리를 친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우리는 강물에 뜬 병마개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수초에 걸리고 급류에 휘말리다 낯선 모래톱에 내던져지지. 예전에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해주셨어. 나는 이 말을 되새기며 입안에 고인 침을 꼴깍 삼킨다. 쥐 군단에 점령당했으라 예상했던 파리 시내에는 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괴괴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한때 공동체가 있던 곳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한다. 대성당 앞들에 이르러 우리는 가장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사자 한니발이 나무판자 2개를 T자 모양으로 엮은 형틀에 처형당한 채 묶여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된 고양이들의 사체가 주변에 널려 있다. 나는 볼프강을 발견하고 불이 나게 뛰어간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던 기가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다. 놈들은 대군이었어. 오늘 아침에 습격당했어. 놈들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모양이야. 나무로 세운 방벽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렸지. 그리고 나서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어. 하니발은 창으로 용맹했어. 하지만 역부족이었어. 그래도 끝까지 잘 싸워줬지. 힘겨워 보이는 그에게 내가 다시 묻는다. 놈들 중에 흰 쥐가 있었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거대한 회색 양탄자가 한순간에 펼쳐지는 느낌이. 쿨럭쿨럭 기침을 해대는 볼프강에게 계속 말을 시키기는 불가능해 보여 상태가 나아지길 기다리기로 한다. 잠시 후 볼프강이 힘을 쥐어짜내려는 듯 크게 숨을 내쉰다. 안젤로와 에스메랄다, 몇 마리 고양이와 어린 인간들은 도망쳤어. 지하철로. 그리고 바스테트, 부탁이야. 샴페인을 꼭 다시 마셔봐.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취할 정도로. 그러면 혹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그리고 볼프강이 바닥을 기어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한다. 그도 지금 스핑크스처럼 혼자 최후를 맞이할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기만 한다. 이 볼프강의 마지막 부탁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왕 물방울일 바에는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되렴. 드디어 우리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길 중요한 순간이 왔어. 바스테트는 티무르 왕과 단독 면담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약삭발은 티무르 왕의 계략에 걸려 잘못하면 USB를 넘길 뻔했죠. 결국 티무르와의 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합니다. 티무르의 제안은 다음과 같았죠. 당신들의 공동체를 살려줄 테니 첫째,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ESRA를 우리한테 넘기시오. 둘째, 우리의 하위 종임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이시오. 이 두 가지 조건만 수용하면 여기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겠소. 더 이상 당신들을 뒤쫓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목숨을 건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결정 앞에 바스테트는 갑자기 볼프강이 죽어가면서까지 권한 음료가 혹시 내 정신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샴페인 좀 구해줄 수 있어? 이거라도 시도해 보는 수밖에. 볼프강이 무슨 의도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나한테 샴페인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 집사가 큰 그릇에 샴페인을 가득 따라 내 앞에 내민다. 이걸 마셔야 해. 볼프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렵게 한 모금 목으로 넘긴다. 지난번처럼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조금 있으니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에서 섬광이 터진다. 머릿속에서 거품이 빠글빠글 일어나는 느낌마저 든다. 드디어 찾아오는 환각. 나는 눈을 감는다. 내가 사는 행성을 찍은 사진과 바스테트의 조각상을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강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처럼 나는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 에라 모르겠다. 계속 마셔보는 수밖에. 나는 다시 샴페인을 들이붓다 옆으로 쓰러진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정신은 몸을 떠난다. 나는 이집트 여신 바스테트 앞에 서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서 있다.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친다. 넌 우리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해. 그게 너의 진정한 소명이야. 너한테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재능이 있어. 내가 나탈리의 꿈을 통해 나와 똑같은 이름을 내게 지어주라고 암시했지. 제3의 눈을 통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고양이 피타고라스를 내 삶의 여정에 배치한 것도 나였어. 내가 인간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술을 받게 한 것도 나였어. 그 모두가 내 의도였지. 책이 쓰이게 하기 위한 내 계획이었어. 난 내가 인간의 어휘를 익혀 추상적인 생각이 가능하게 만들었어. 호기심을 타고난 너는 추상적인 개념들과 언어의 뉘앙스에 기대 이상의 흥미를 보이더구나. 다시 말하마. 그동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야. 고양이에 의해 쓰이는 최초의 책. 인간의 지식에 고양이의 지식까지 담은 고양이 백과사전. 그리고 이것을 포함할 책, 내가 쓸 책, 내 작품, 내 소명이자 운명 말이야. 글을 쓴다는 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권력이란다. 그 어떤 강렬한 쾌감도 승리의 환호도 글쓰기에 비견할 바가 못돼. 글로 흔적을 남긴다는 건 자기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멸성을 획득하게 만든다는 의미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글쓰기는 꼭 필요하단다. 그걸 명심해. 글을 쓰는 순간 내 생각이 정리되고 흐름이 생기면서 단단해지는 걸 느낄 거야. 글쓰기는 내 정신에서 약한 것은 내보내고 옹골찬 것만 남겨주어 내가 가진 진정한 힘이 뭔지 깨닫게 해줄 거야. 내게 닥치는 불행을 숙성시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야. 글쓰기는 그 어떤 깊은 대화나 성찰보다도 너를 더 멀리 도약하게 해주지. 글을 쓰는 동안 잊고 있었거나 일부러 감추고 있었던 내 내면의 지층들을 탐색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의 자기 성찰이 너 자신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거야. 글로 쓰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채로 사라져 버리고 말 거야. 명심해. 너는 그 가치도 모른 채 그저 사소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거니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 감정이 문장이라는 형태를 갖추는 순간 그때 비로소 너라는 존재는
예민한 수신자이자 강력한 발신자가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았으면 하찮은 고민에 시간 낭비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렴. 너를 그리고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 작품을 쓰기 시작하거라. 그래야 고양이 문명이 존재할 수 있어. 이제 내가 우리 고양이들의 가치를 이야기에 새길 차례야. 책 제목은 내일은 고양이 어떨까? 결국 바스테트는 글을 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탈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공중 탈출에 성공해 안전한 곳에 정착하면 ESRAE에 저장된 글들을 읽는 법을 나한테 가르쳐줘요. 어떤 종류의 글을 읽어보고 싶은데? 소설을 읽고 싶어요. 정보가 담긴 글도 좋지만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글을 읽고 싶어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소설 속 주인공들을 통해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소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중에 내가 직접 말로, 종국에는 글로 소설을 써보고 싶어요. 이게 내가 새로 세운 목표예요. 그리고 나는 아들 안젤로에게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미래를 설명해 준다. 다음 세대들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로 생겨날 미래. 인간과 고양이, 그리고 개들, 돼지와 소들, 양들, 늑대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 물에 사는 물고기들, 땅에 사는 곤충들까지 모든 동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범위를 식물로까지 확대하는 상상도 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단다.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어떤 생명 에너지가 있다고 나는 믿어. 각각의 존재가 가진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바로 그 에너지지. 그것에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런 다음에는 생명계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이롭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해. 엄마는 왜 적들인 쥐와도 소통하려고 해요? 그들과 영원히 전쟁을 할 수는 없지. 물론 서로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 때문에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거란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고 싶다. 자, 됐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날 죽여요. 빨리 끝냅시다. 애초에 내가 틀렸고 적들이 옳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쥐의 대군이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돌격해 오는 바로 이 순간이.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바다로 탈출합니다. 그들의 새 목적지는 뉴욕입니다. 긴 항해 끝에 그들은 뉴욕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왔어.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나탈리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망원경 이리 줘봐요, 집사. 망원경 렌즈를 눈에 갖다 대자 뾰족하게 솟은 건물들이 나타난다. 저기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네. 신유섬 끝에 서 있던 여인의 조각상과 똑같이 생겼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그녀의 팔에 갈색 점들이 찍혀 있는 게 보인다. 녹이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확대해 줄 수 있어요, 집사? 그녀가 배우를 키우는 순간 나는 몸을 소스라뜨린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들이다. 고양이 머리만 얹으면 완벽해질 여신의 조각상 받침대와 주변 바닥에 자리 잡은 그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인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가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쥐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곳은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눈앞이 부해지면서 눈가에 액체가 고이고 목구멍이 간질간질하다. 정반대의 두 가지 강렬한 감정이 만나서 일으키는 새로운 현상. 나는 울지 못해 웃는다. 저도 이 소설의 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세 권의 연작으로 이루어졌나 봐요. 다음번 소설이 있거든요. 행성이라고.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행성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감사합니다.